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 3분기 어닝콜 실망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이 오늘 10%대에 이르렀는데요. 어닝콜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닝콜에 큰 게 나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테슬라도 10% 가까이 빠졌고 연준 의장의 강경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 여전히 높다. 낮추기 위해선 경제 성장세가 현 상황보다 다소 냉각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긴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다만 좀 이따 CME 패드워치의 금리 인상 확률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만 최근 연준 위원들이 현재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높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년물 국채와 금리 같은 이 장기채 금리들이 이미 시장 자체, 금융시장 자체를 긴축시키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의 추가적인 긴축은 당분간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연준의 추후 행보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하니까 나스닥이 오늘 안 좋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고용시장도 여전히 뜨겁다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매주 발표가 되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도 오히려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19만 8천 명이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21만 명이었으니까 이것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실업자 수가 적다라는 건 완전 고용 상태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고용이 아직도 뜨겁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낙폭을 키운 이슈는 역시 테슬라에게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시장 내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대규모 회사인데요. 어닝 미스를 기록하면서 시장 낙폭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넷플릭스는 반대로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로 급등세를 연출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 때도 이번 3분기 어닝콜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기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1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요.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겠다라는 듯한 립 서비스만 해줘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빅테크들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어요. 넷플릭스도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9%나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틀 연속 시장 하락세를 좀 이끈 모습이 있어요. 역시나 미국 빅테크 기업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계속해서 13,100선에서는 지지를 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재 13,180까지 떨어졌는데요. 13,100선에 가까워지면 일단 한 차례 추가 매수 정도는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추매를 한다라고 하면 12,700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 라인을 생각을 해두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조금씩 편입을 해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투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듯이 올해 연초 3월 달에 51선과 20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대대 상승을 시작한 나스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나스닥 분위기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번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한 주가 변동을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역시나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주 24일부터 26일까지 MS,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테슬라는 어닝 미스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은 13,100선이나 12,700선의 지지를 받고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에 돌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13,500에서 12,700 사이에 작은 박스권이 연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저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일터에 나온 다음에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경제가 또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용 추세가 좋으니까 파월 연준장도 긴축적인 발언을 계속 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한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주당 순이익이 0.66불로서 예측치였던 0.73불의 어닝 미스를 기록했고요. 매출도 역시 어닝 미스였어요. 테슬라가 지난 10개 분기 연속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를 자주 기록을 했는데 어닝 미스를 기록한 거는
좀 오랜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의 실망감도 컸던 것 같아요. 오늘 9%나 하락을 했는데 어닝 미스와 함께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넷플릭스는 16%나 상승을 했어요. 일단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예측치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구독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를 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는 자, 이 회색 막대죠. 주당 순이익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약한 이유 EPS와 매출액의 하락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마진율에 큰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올바른님이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죠. 자동차만 판매했을 때 총 매출 이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출 원가, 자동차 제조 원가를 뺀 마진율이 되겠어요. 자, 이게 15.7%까지 이번 분기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매출의 한 80% 이상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마진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예상치가 17%가 넘었었어요. 월가 예상치도 뭐 한 17.6% 정도였고 게리 블랙도 한 17.1%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15.7%가 나오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더 안겨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차량 가격 인하에 따라서 계속해서 마진율 인하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는 매크로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제조 원가를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인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마진율은 이렇게 계속 올라갔겠죠. 역시나 아직도 럭셔리 영역에 속해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영향을 그리고 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라는 게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닝콜 때도 일론 머스크가 금리 인하 시기 좀 빨리 앞당겨졌으면 하는 듯한 그런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확률을 보니까 일단 11월 1일 FOMC 회의 때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해 보입니다. 97.2%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 확률은 이제 0%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금리 인상될 확률도 좀 낮아졌어요. 40%까지 나왔다가 35%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는 6월달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내년 6월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는 내년 뭐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 인하 시기도 돌입을 하면서 테슬라에게 좋은 호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매크로 상황은 워낙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9.3% 하락하면서 220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지지라인 230불은 깨고 내려왔고 2차 지지라인은 210불이 되겠습니다. 자, 210불은 지난 저점과 그리고 올해 연초의 고점들을 이은 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뢰성이 높은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0일선도 깼지만 지금 200일선이 210불 정도에 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중장기로 모아가는 투자자라면은 210불은 좀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한번 하락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게 정말 테슬라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좀 더 큰 하락도 열어두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도 역사적인 저항 라인인 이 하늘색을 맞고 주가가 내려왔고 실적도 안 좋을 것으로 제가 미리 예상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210불 정도부터는 그래도 괜찮은 주가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려볼 수 있겠고요. 어닝콜 이모저모 알아보기 전에 일단 다시 한번 테슬라 어닝 레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포트는 어닝콜이 있기 전에 1시간 전에 발표가 되었죠. 자, 일단 하이라이트랑 서머리만 간략히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 9%대였는데 이제 7.6%까지 내려왔어요. 첫 번째, 영업이익률이 더 낮아졌다. 자,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더 낮아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에 혁신이 없었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영업이익률 10%대 이상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고요.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자 지구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선도에 있기 때문에 R&D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높은 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흑자까지 유지를 하면서 현금 흐름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흑자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R&D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일단 3분기에는 공장의 업그레이드 과정도 있었죠. 모델 3 하이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제조 원가 감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장 생산 라인도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R&D 투자 비용 바로 AI 기술 개발에 있겠습니다. 최근에 도조도 대규모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AI 훈련량이 2배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설비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향후 최대 산업으로 떠오를 이 옵티머스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죠. 휴머노이드 로봇마저 AI로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ESS 에너지 부문에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25%대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차세대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현재는 자동차 산업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자동차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향후 내년 초까지는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돌입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테슬라는 공장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제조 원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연초만 해도 39,500불이었던 대당 제조 원가가 지금 37,500불로 내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주당 순이익은 예측치를 넘었을 겁니다. 0.73불을 훌쩍 상회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도조라든지 AI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EPS가 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레포트를 발표하면서 마진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어닝콜 이전까지 주가는 괜찮았어요. 제가 어제 방송도 어닝콜 이전에 찍었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닝 레포트 상의 마지막 장 부분에 여기 선명하게 적혀 있죠. 사이버트럭의 딜리버리가 2023년 노벰버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한다. 자, 이 사진이 게재가 되면서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닝콜이 시작되자 주가가 건드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앞서 보셨듯이 등장하긴 했지만 자, 이렇게 날짜까지 확정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너무나도 투명했습니다. 너무나도 솔직했어요. 너무나도 솔직한 발언을 하자 투자자들은 사이버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가장 기대했던 이 사이버트럭에 대한 이슈가 많이 사그라들면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어닝 미스도 있었습니다만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었으면은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이버트럭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이버트럭 너무나도 어려운 기술이다. 너무나도 훌륭한 제품이지만 대량 양산은 너무나도 어렵다. 사이버트럭을 통해서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는 1년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년 6개월 너무나도 먼 것 같죠? 하지만 모든 것은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사이버트럭을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설비 투자가 들어갑니다. 특히 비싼 설비가 기가프레스라고 볼 수 있겠죠. 6,000톤급인가요? 엄청나게 거대한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설비들을 들여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그러한 설비들의 감가상각 비용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감가상각 비용이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가상각을 다 떨고 내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기다려주지 않죠. 자,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사이버트럭이 투입이 되면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급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10%대 주가 하락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팩트보다는 감정에 움직이는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자, 어닝콜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드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에너지 부분의 마진이 25%대에 이르렀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아주 기대할 만한 부분이 되겠죠. 솔직히 자동차보다 에너지 산업이 훨씬 더 커요.
에너지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리딩 회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에너지 부분의 성장을 위해서 배터리 광물 채굴에도 열심인 테슬라입니다. 네바다에서 정제소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역시 R&D 비용이 역대 최고로 늘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어닝 미스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미스는 여기 이 사유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11월 30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12만 대까지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부분은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죠. 사이버 트럭 매우 훌륭한 제품이니까 쉽지 않은 기술이다. 플러스 현금 흐름 18개월 소요될 것이다. 2025년에 연간 25만 대 사이버 트럭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매크로 상황 어렵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투자자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크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판매 많이 하기 어렵다라는 뜻이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량 판매 수량에만 집중하는 월가 기관 투자가들은 당연히 실망을 했을 수 있겠어요. 차량 판매 많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장, 그러니까 설비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매진하겠다라고 얘기한 일론 머스크고요. FSD 버전 12 성과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AI죠. 세계 최대 그리고 최고의 AI 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V12의 정확한 출시 날짜를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10월 말경이니까 얘기해 줄 법도 했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무래도 V12의 와이드 릴리즈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실망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역시나 R&D 비용 증가, 로봇 도조 사이버 트럭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 캐시 플로우는 아주 좋다. 현금은 계속해서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현금 보유량은 35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5조 원이나 되니까 어떠한 폭풍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680 배터리 생산 이번 분기 4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기가 텍사스가 메인 4680 배터리 생산 시설이죠. 전부 사트 사이버 트럭 생산에 쓰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가 멕시코는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이 역시 매크로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설비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신공장의 램프업에 집중을 한다라고 해요. 기가 멕시코의 본격적인 투자는 매크로가 안정된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가 멕시코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나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광고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요. 현재 오토론이 8%대에 달하죠. 차량 가격이 너무나도, 그 할부 금리가 너무나도 올라갔기 때문에 사줄 만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광고보다는 차량 원가를 낮추는데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한 일론이고요. 최근에 FSD 가격 북미에서 인하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옵티머스 테슬라 로봇이죠. 현재 요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몇 년 지나면 발레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 공장 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인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AI 기술, FSD 자율주행 기술, 이게 혼합된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를 세계 최대 최고 기업으로 이끌 기술과 제품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게 되면 차량 활용도가 순수 5배 증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테슬라의 마진율이 5배나 증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기대할 만한 발언이지만 이런 발언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는 안 좋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차량 판매에 대한 로드맵, 특히 차세대 플랫폼 바로 모델 2, 모델 Q가 되겠죠. 25,000불에 달하는 저가형 플랫폼이 되겠는데 이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오늘 주가 하락의 큰 이유를 제시한 것 같은데요. 역시나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 하락이 컸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테슬라는 거시 환경이 폭풍이라면 약한 배들은 가라앉는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태풍도 이겨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 이런 실적 흐름을 봤을 때나 내년에 매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트럭이지만 영업이익에는 그렇게 크게 내년까지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 사이버 트럭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낮출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큰 방향성은 저는 아직도 옳다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불확실성이 바로 크게 흔들리는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싸지면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큰 방향성이 정말 제대로 된 방향성이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배치되는 순간 그 누구도 얻지 못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편안한 마인드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정 투자가 힘드시다면 아트론TV VIP 멤버십 가입해 보셔가지고요, 마음의 위안과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 가격 8,990원만 아끼시면요, 인사이트 가득한 정보와 함께 좋은 투자 마인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